그게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니까 지금 5년째 하고 있죠. 다른 업체들도 그거 하다가 못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소장님은 어떻게 그걸 유지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소장님, 저희 그 저번에 5억 아파트 하락하는 거 가지고 영상 촬영을 했잖아요. 이제 다른 채널 유튜브들도 보니까 그런 아파트 뭐 요런 5억 하락 요 기사로 채널들에서 많이 올렸더라고요. 근데 거기 채널을 보니까 공통적으로 뭐 뉴스 기사 거기에 나오는 수치적인 부분, 뭐 통계 자료 이런 걸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소장님은 어떻게 전화 통화하시면서 그거를 바로 알아보실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냐면 우리가 어떤 한 현상,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난 그 상황에서 누군가는 얘가 일어난 원인을 찾아요. 그쵸? 네네. 원인을 찾고 누군가는 이거에 대한 결과를 찾아봐요. 그쵸? 그럼 이 일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내지는 이 일이 앞으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그게 왜 일어났는지를 찾아봐야 되는 거지, 얘가 일어나고 난 뒤에 결과를 분석해놓은 걸 본다고 해서 얘가 왜 일어나는지 알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했다고 쳐요. 5억이 빠졌다고 해요. 근데 이 5억 빠진 걸 가지고 누군가가 통계를 냈겠죠? 또 거래 어쩌고 수치 누군가 또 기사를 썼고, 그러면 이걸 보고 이 현실을 체크하는 게 맞아요? 이 현실 자체를 확인해 보는 게 맞아요? 이 현실로 인한 결과, 누군가가 그걸 보고 어떤 의도로 인해서 기사를 쓰고 어떤 이유로 인해서 통계를 만들고 어떤 이유로 인해서 뭔가 칼럼을 쓰고, 이걸 보고 얘를 유추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이 현상 자체를 알아보는 게 맞아요? 사실을 알려면 유추를 해보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유추를 해본다. 대부분이 지금 그렇게 하죠. 대부분의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겠지만 부동산 전문 뭐 채널이나 이런 데서 이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지 않고 얘가 일어난 일로 인해서 만들어진 통계, 얘가 일어난 일을 보고 누군가가 쓴 기사, 누군가의 칼럼, 누군가의 생각, 이걸 보고 본인들이 또 뭔가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이거 자체가 일단 한 번은 가공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는지를 정확히 알고 나서 내가 표현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각하고 해설하고 판단하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매우 잘못된 거예요. 부동산은 실물 경제잖아요. 그쵸? 실물 경제. 그러면 이 실물이 어떤 상황에서 거래가 됐는지, 정말 얼마의 거래가 됐는지, 그리고 얼마의 거래가 됐다면 그 거래가 왜 일어난 건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일반 가격보다 5억이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됐어, 이건 다 떨어진 거야. 이거는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전교 1등이에요. 근데 걔가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답을 밀렸었어요. 그 성적이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얘가 늘 뭐 예를 들어서 뭐 98점 맞던 아이인데 이번에는 50점으로 떨어졌어요. 밀렸어서. 그럼 이 학생의 실력이 떨어진 걸까요? 아니죠. 왜 아니에요? 실수로 그런 거니까. 다음 시험에는 밀려 쓰지만 않는다면 이 친구는 원래 봤던 성적대로 받을 수 있겠네요. 근데 밀렸었다는 걸 모르면 제가 노는구나, 제가 이제 실력이 없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근데 걔가 시험 문제를 시험 답을 밀려 쓴 걸 알면 이거 실수구나, 다음번에 시험 잘 보겠구나 하겠죠.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 현상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단지 얘가 한번 밀렸었다고 해서 얘 실력이 낮아졌어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누군가 밖에서 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정확히 알려면은 해당 거래 한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쵸? 적어도 거래를 한 사람이나 그 거래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 시장의 부동산을 다루는 사람이나, 통계 보고 자료 보고 기사 보고 뭐하러 그런 짓을 해요? 전화해보면 아는데. 전화 안 해봐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건 확인을 안 해봐서 잘 모르는 거래요, 사실은.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축구 경기를 봐요. 농구 경기를 봐요. 야구 경기를 봐요. 우리는 그 경기를 누구의 입을 통해서 보냐면 해설자의 입을 통해서 보죠. 재밌어요. 해설자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뭐 저렇게 하면 안 되고 뭐 해외 선수 누구의 뭐 폼이니 뭐 해외에 가면은 저런 정도의 어쩌고 하고 뭐 저게 어떤 기술이고 앞으로 뭐 누구한테 패스를 해야 된다고 하고 우리 그거 들으면서 재밌죠. 그쵸? 네. 네. 근데 축구 선수들이 그 해설을 들으면서 실력이 높아지나요? 그 해설자들과 운동을 같이 해요? 그 해설자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훈련을 하고 어느 정도 강도고 어느 정도 힘든지 어떻게 해야 기술을 익힐 수 있는지 알아요? 모르죠. 네. 선수 출신들은 알겠지만 그렇지 않은 해설자들은 전혀 몰라요. 근데 제3자, 우리 보는 입장에서는 해설자들이 해설해 주는 거 보는 게 재밌어요. 근데 감독과 코치와 우리가 함께 한다면 재밌겠어요? 힘들 것 같은데. 심각한 얘기 하겠죠. 저러면 안 돼. 이렇게 뛰어. 저렇게 뛰어. 선수들한테 막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도움이 되는 거는 감독과 코치의 이야기지 해설자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게임이 이루어지고 그걸 재밌게 중계해 주는 건 해설자의 역할. 게임을 이기거나 선수들의 기량을 높이는 거는 감독과 코치의 역할이에요. 감독과 코치는 선수에게 도움이 되지만 해설자는 도움되지 않아요. 둘 다 맞는 얘기 하는 것 같죠? 그렇죠? 이 사람 실질적으로 뛰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입으로는 부자할 수 있고 입으로는 전문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 행동으로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재밌으려면 해설자랑 함께 하면 돼요. 도움되려면 감독과 코치랑 하면 돼요. 감독과 코치는 실제 행동을 해본 사람들이죠. 대부분이. 한 번도 경기를 안 뛰어본 사람이 감독과 코치를 하는 일은 거의 없죠. 대부분 선수 출신이죠. 그렇죠? 해설자 출신 감독 코치 있어요? 해설자 중에 선수 출신 아닌 해설자 중에 축구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렵죠. 네. 근데 우리가 듣기에는 이 사람도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실질적인 얘기는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면 저희 뭐 유튜브 댓글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써주셨어요. 요즘 시대에 아직도 부동산 한 개도 없으신 분 당신이 전문가이십니까? 아니라면 당장 황 소장님께 연락드리고 상담받으시고 부동산 마련하세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앞으로 3년 5년 안에 살 준비를 전문가와 함께 계획하시라고요. 우리는 세계 경기를 못 뛰어본 아니면 국내에서 탑급이 아닌 축구선수 아마추어에서도 잘 뛰어보지 못한 축구선수를 내지는 축구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을 축구 전문가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부동산을 한 번도 안 사본 사람을 부동산 전문가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부동산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사람을 부동산 전문가처럼 믿고 그 얘기를 따르고 있어요. 축구를 한 번도 안 해본 해설자를 축구 전문가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어난 현상, 다 현상이 일어나고 나서 왜 그랬어? 저렇대. 통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수치 보니까 이렇대. 일어나고 나서 그 뒤에 설명해 주는 거는요. 누구나 수치 보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행동으로 옮겨서 축구를 뛰는 거, 행동으로 옮겨서 부동산과 통화하고 상대해보는 거, 거래를 하고 계약을 하고 부동산을 사보고 거기서 득을 내보는 거, 이거는 해설이 아니라 실제 게임을 뛰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안 해본 사람을 어떻게 전문가라고 인식하는 거죠? 재미있는 걸로 내가 뭐 얘기를 듣는다. 그러면 계속 들으면 돼요. 도움이 될까요? 우리가 축구 게임 해설하는 거 보면서 도움되는 건 기분 좋은 거 말고 없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거 없어요. 기분 좋은 거. 아, 즐겁다, 재밌다, 짜증난다, 스트레스 받는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근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감독 코치한테 들어야 돼요. 이런 얘기 편안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하죠. 뛰어! 야, 패스해!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다 갔다 몇 번 해. 체력 훈련해. 이거 들으면 좋을까요? 스트레스 받아요. 짜증나죠. 그렇지만 실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얘기들은 달콤하고 즐거워요. 이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은 거 말고 본인에게 도움되는 건 없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 당장은 내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익히면 나한테 도움이 돼요. 저희 채널은 기분 좋게 보라고 만든 채널이 아니라 본인들에게 도움되라고 만든 채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만 보시면 돼요. 이런 분들 기분 좋고 뭐 그런 쪽에 있는 분들은 저는 전혀 저랑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해설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쪽 가서 보시면 돼요. 제 채널은 감독, 코치에게 실제로 조언을 듣고 실제로 내가 행해서 득을 보고 성장하려는 분들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부동산에서 활동하는 뭐 여러
유튜브 채널이 있을 텐데요. 적어도 강남에서 저보다 거래를 많이 했거나 임대 관리를 많이 하거나 건물을 많이 지어봤거나 직접 강남뿐만 아니라 통틀어서 한 명도 없다고 확신해요. 제가 강남에서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본 게 거의 이제 20번 정도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계약을 해본 게 부동산 매매 계약, 뭐 임대 계약까지 하면 수천 건이 넘을 거예요. 임대 계약까지 하면. 매매 계약까지 해도 적어도 수백 개. 임대를 직접 345개 호실을 직접 임대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중에 200개 넘는 호실을 임대료를 보장해주는 형태로 임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공실 유무와 상관없이, 세입자 연체와 상관없이, 세입자 불편사항 해결 이런 것들 저희가 다 알아서 하고 월세를 보장해주고 임대 관리를 하는 거가 200호실이 넘고 250개 이상 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전세나 일반 월세까지 해보면 345개 호실을 직접 임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임대 관리한 지 만 5년이 넘었고 6년 차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전문가일까요? 아니면 본인이 부동산 계약 한 번도 안 해보고 가증 부동산 없는 사람이 부동산 전문가예요? 하고 있는 사람이 전문가죠. 이거는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날 뉴스에 나온 거 보고 그래? 확인해 볼게 전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나오는 그 상황을 통계나 수치로 조작할 수는 있어요. 내 입맛에 맞게. 그렇지만 현상을 조작할 수는 없어요. 부동산 거래되는 거 확인해 보는 거는 이런 것들로 장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뭐 5억 그때 가격이 낮은 게 예를 들어서 가족 간의 거래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걸 전화해서 확인해 보면 아는 거고, 그리고 그 가격대에 매물이 아예 없다는 것도 확인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치 누군가는 다 5억이 떨어졌다 이런 거랑 똑같다, 다름이 없어요 그거는. 그리고 참 재밌는 게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제가 보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매일매일 겪고, 뭐 임대관리 세입자들 무슨 일이 있고 연체하고 있고 뭐 불편사항 해결해주고 있고, 오늘도 지금 논현동에 땅을 사러 갔다 왔어요. 오래된 9억을. 임장 나가는 거? 저보다 강남에서 임장을 많이 나가는 사람? 있기 힘들걸요? 저보다 많이 임대 관리 계약을 하는 사람? 임대 관리 업체 한 곳 정도가 저희보다 임대 관리는 더 많이 하는 곳이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곳은, 그런 사람은 저 말고는 없는 걸 알아요.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있다면. 임대 관리를 함에 있어서도 저희가 책임을 지고 임대 관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연체와 상관없이, 공실과 상관없이 저희가 그렇게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다른 곳들은 지금 그런 것들을 초반에 좀 하다가 지금 다 없애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문제없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 말이 맞다 틀리다 얘기하면 저로서는 제 기분이 어떻겠어요? 제 기분은 그냥 웃기겠죠. 그래 뭐 제각각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데리고 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왜 제가 거기까지 설명을 다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해시켜 주기는 참 어렵잖아요. 그리고 일어나는 일을 사실이라고 증명해야 되고, 일어나는 일을 수치나 통계로 뒷받침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너무 웃긴 일 아니에요? 확인해보면 아는 건데 확인해보지 않고 수치나 통계를 달래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강남의 원룸의 경우에 월세가 보통 평균 100만 원 정도 한다. 10평 미만이. 그랬더니 지방도 아니고 강북에 있는 어떤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이 말도 안 된다. 그 정도 월세 내고 살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그거는 일부 야간 업소에 다니는 사람만 일부일 거고, 나머지는 그 정도의 월세를 내고 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월세를 내는 사람이 적을 거고, 그거는 공실이 많을 거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 사람은 강남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거나, 강남에 왔더라도 임대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부동산을 다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거기다 대고 강남의 인구가 몇 명이고 그 중에 월세 100만 원에 사는 사람이 몇 명이고 강남에 월세 100만 원짜리가 몇 개의 호실이 있고 그 중에 몇 퍼센트가 임대가 되고 있고 몇 퍼센트가 공실, 이런 얘기 해야 돼요? 와서 보면 알거든요. 전화해서 물어보면 뻔히 하는 건데 그런 게 실제고 현실이 일어나는 건데 도대체 왜 부동산을 그런 거 갖고 한다고 생각하세요? 미시적 거시적 뭐 경제 상황 어쩌고저쩌고 미래를 그렇게 해서 예측할 것 같으면 대기업은 실패하는 사업이 없어야 돼요. 아무리 그걸 미래를 분석하고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일단 현재 있는 현상부터 정확히 알고 나서 분석인 거지, 이것도 제대로 모르면서 뭔 놈의 분석을 그렇게 통계를 그런 것들로만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현재 상황은 그냥 확인해보면 아는 거예요. 확인해보고 맞다 안 맞다 판단하고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물론 예측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과거에도 어땠는지. 근데 또 과거도 수치와 통계 기사로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현재 상황, 그때 당시의 상황을 확인해보면 당사자들한테 확인해보면 아는 건데 아니라고 제가 하는 거는 저는 확인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수치 통계, 그 본인들한테 유리한 통계들, 자료들 이런 걸로만 갖다 대놓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부동산 얘기하면서 해외 경기 흐름, 뭐 해외 금리 뭐 다 좋아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근데 그거대로 딱딱 맞춘다면은 언제 부동산 가격이 최저점일지 딱 찍을 수 있어야죠. 왜 찍지 못해요? 거품이다, 거품이다, 거품이다 얘기는 잘하죠. 그럼 언제가 바닥인지 왜 못 찍어요? 왜 못 찍어요? 모르니까 못 찍는 거잖아요. 근데 왜 정확한 타이밍도 모르는 그런 수치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다 그렇다고 믿고 있는 걸까요? 이상하잖아요. 현재라도 정확히 알고 나서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맞죠. 질문 있습니까? 그 아까 소장님이 하실 일 중에 임대 관리 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월세를 보장하면서 임대 관리 하시는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니까 지금 5년째 하고 있죠? 네. 근데 아예 아까 다른 업체들도 그거 하다가 못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소장님은 어떻게 그걸 유지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상세한 얘기를 해줄 수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맛집에 가서 레시피 알려달라면 안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네. 아, 그건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영상에서 얘기해달라고 하면 저는 그렇죠. 네. 뭐 한두 마디로 될 것도 아니고 뭐 음식 만드는 레시피도 안 알려줄 판에 이걸 제가 몇백 개의 호실을 임대 관리하면서 제가 확실히 하고 있는 방법을 네, 알려줄 수는 없죠. 물론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얘기해드릴 수 있겠지만 그거를 뭐 대놓고 오픈하기는 네, 그래요. 저도 하루에 뭐 한두 번 시행착오로 예를 들어서 방법을 찾게 된 게 아니고 한두 푼 손해본 게 아니에요.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손해본 게 뭐 몇백만 원 손해본 거는 뭐 수십 차례 되고 1,000만 원 이상씩 손해본 것도 1, 2천만 원 이상씩 손해본 적도 몇 번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터득한 건데 그냥 알려달라고 하는 게 너무 재밌죠? 아무도 안 알려줄 텐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알려주시는 건 그렇지만 그러면 하다가 못하신 분들 있잖아요. 어떤 부분 때문에 못하게 된 건지 그 정도는 얘기해 주시면. 그건 이렇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집에서 월세를 본인들이 60만 원 받아서 네. 예를 들어서 뭐 5만 원 띄고 집주인한테 55만 원 준다. 네. 공실이든 뭐든 상관없이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여기가 공실이면 안 되겠죠. 연체했는데 월세를 못 받아도 못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감당을 못 한 거겠죠. 그게 감당이 됐으면 하겠죠. 그거예요. 공실과 연체를 컨트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저는 하고 있죠. 네, 거의 지금 유일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해외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요. 강남 쪽에선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소장님밖에 없는 건가요? 원래 하던 데들이 있었는데 다 일단 그거는 없애는 추세고 지금은 한 군데 정도가 그게 조금 약간 남았는데 그걸 다 보장해주지 않는 형태로 바꾸고 있는 형태. 그런 상황. 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하신 부분 댓글 쓰시면 짧은 건 댓글, 제가 긴 건 영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실질적인 뭔가 정보를 보거나 도움이 되는 내용을 보고 싶으시다면 더보기
누르시면 강남 오피스텔 투자 비법, 그리고 뭐 강남 빌라 투자 비법, 강남 꼬마 빌딩 투자 비법이라는 책의 샘플북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 누르셔서 신청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